J-팝을 들었으면 기억할 수 있는 두 싱어송라이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엔 틱톡 붐으로 다시 조명되고 있는 사쿠란보의 주인공인 오호츠카 아이입니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중1 때부터 보이스 트레이닝을 했지만 가수가 되기에는 자신의 얼굴이 예쁘지 않다고 생각해 포기할까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기 싫었던 그녀는 데모 CD를 ABX에 보냈고 바로 발탁은 아니고 처음엔 버려졌는데요. 우연히 한 심사위원이 다시 들어보고 높은 평가를 주며 941생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 년도부터 주목을 받고 잘 되긴 쉽지 않은데 오호츠카 아이는 데뷔 3개월 만에는 사쿠란보가 빵 뜨며 일약 스타의 자리도 오릅니다. 사실 첫 주에는 20위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위가 폭풍 상승했고 그 당시 벨소리 전성기였던 만큼 벨소리 다운로드 수가 중요했는데 사쿠란보는 일본 최초로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합니다. 인기에 힘입어 베스트 히트 가요제, 일본 유선대상,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최우수 신인상 부분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에는 긴교 하나비, 다이스키 다요를 내고 둘 다 연속 히트시켰습니다. 이로써 명실상부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합니다. 두 곡은 아직까지도 오호츠카 아이의 명곡으로 꼽힐 만큼 반응이 좋았던 곡입니다. 여담인데 저도 학생 때 mp3에 넣고 종일 듣고 살았는데요. 아무튼 인기는 상승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실력 부족과 마주하게 됐죠. 사쿠란보를 들으면 아실 텐데요. 굉장히 신나고 귀여운 곡이지만 가창력이 뛰어나단 느낌은 아닙니다. 오호츠카 아이도 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방송을 하고 나서 영상을 체크할 때마다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아, 난 안 되겠어 와 같이 우울해지는 일도 많았고 다른 아티스트분들과 방송을 하면 더욱더 침울해졌다고 하죠. 방송에선 상큼하고 귀여운 싱어송라이터로만 부각됐지만 사실 그녀는 여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인지 이후에는 노선을 바꿔 여러 스타일에 도전합니다. 2005년에는 이 곡은 좀 자극적입니다. 겉으로 보면 고기 구워 먹는 걸 형상화한 것 같지만 이면에는 남녀관계를 연상시키는 가사가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진 못합니다. 참고로 2005년은 일본에서 드라마 명작이 마구 탄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소시적의 일들을 좀 봤다면 아실 텐데요. 사와지리 에리카를 스타덤에 올린 1리터의 눈물, 지금은 한 번에 모이기도 힘든 나가사와 마사미, 아라카키 유이, 야마삐 등이 출연한 드래곤 사쿠라, 자니스를 좋아했다면 꼭 봤을 것 같은 노부타 프로듀스, 아카네 시즌과 시노하루 요코가 나온 아네고 등이 다 이때 탄생했죠. 예전 일본 드라마나 예능 보고 싶으신 분 많으시죠? 저도 사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TV는 가릴 것 없이 OTT를 이용 중인데요. 잠시 광고 하나만 하고 갈게요. 혹시 넷플릭스가 국가별로 제공하는 콘텐츠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일본 지역에서 제공하는 드라마랑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이랑 다르다는 뜻인데요. 저는 서프샤크 VPN을 통해 더 많은 일본 콘텐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트 시그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테라스 하우스도 시즌별로 볼 수 있고 더 많은 일본 영화와 만화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서프샤크는 65개국의 위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프샤크 VPN을 통해 거주 국가를 일본으로 변경한 다음 다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특정 국가에서 볼 수 없도록 제한한 콘텐츠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컨텐츠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우회하다가 개인정보가 털릴까 불안하시다고요? 오히려 VPN을 통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서프샤크에 저장되지 않고 이중화된 암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죠. 예전엔 무료 VPN을 사용해보기도 했는데 전 쓰면서 왠지 찜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서프샤크를 직접 써보니 이런 불안함이 좀 해소됐습니다. 프로모션 코드를 받아왔는데 동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코드를 통해 83% 할인과 24개월 구독 시 3개월을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0일 환불 보장이라고 하니 VPN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암튼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된 대망의 꽃보다 남자도 2005년에 탄생합니다. 꽃남은 그야말로 화제작 오브 화제작이었는데요. 오호츠카 아이는 이 엔딩곡으로 플라네타리움을 발매하며 더욱더 뜹니다. 발매하자마자 1위를 차지하는 건 물론 발매 후 2달간이나 10위안에 머물렀죠. 사실 이 곡은 대학생 시절에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미야자키 아오이와 타마키 히로시가 나온 영화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의 주제곡으로 연애사진을 발매했습니다. 제가 이 시절 일본 작품을 많이 봐서 그런지 유독 재밌는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같은 해에 나온 영화로는 센세이셔널했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영상 후반부에 소개할 가수 유이가 나온 태양의 노래,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만화책부터 애니, 영화까지 나온 데스노트, 1편에는 못 미쳤지만 나름 재밌게 봤던 나마2 등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이
이후에도 곡을 내며 꾸준히 활동을 합니다. 문제는 점점 시들어간 인기였습니다. 제2의 사쿠란보라고 엄프를 엄청 하며 발표한 튤립은 그렇게까지 뜨지 못했고 이유는 베스트 앨범도 최신곡들이 다소 빠지며 원망의 목소리를 삽니다. 게다가 이때 DVD 플러스 CD를 묶어 비싸게 팔아 상술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후부터 낸 곡들은 오호츠카 아이의 이름에 맞지 않게 판매량이 확 떨어지며 하락세를 실감케 했는데요. 사쿠란보의 상큼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인기 하락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2000년 후반기가 되면서 가창력도 조금씩 나아졌지만 일본 대중이 그녀에게 원하는 건 카와이한 이미지였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09년엔 립슬라임의 수와 결혼하며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낳고 그림책이나 달력,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며 멀티테이너 생활을 이어나가는데요. 2년 뒤엔 다시 밴드 레빗의 보컬로 등장했죠. 이때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했는데 음악보단 노화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음반 판매량은 2471장으로 전성기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암튼 그런 그녀였지만 17년도 남편의 불륜 사실이 주간지에 보도되며 다시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수는 22살 어린 모델 에나츠랑 보도가 나는데요. 차 안에서 같이 전자담배를 피며 편안히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였죠. 2018년에 오호츠카 아이는 이혼을 발표하는데 이혼 사유가 수의 불륜 상대로부터의 괴롭힘이란 보도가 나옵니다. 기사가 나기 전부터 무언의 전화에 심야의 초인종 장난과 괴성 등에 시달렸고 오호츠카는 피해계를 제출했는데 범인을 잡아보니 불륜녀였다고 하죠. 이때 몸이 얼어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합니다. 또 불륜녀는 남편과 헤어져 라는 인스타 DM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SNS를 통해 수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포스팅을 자주 올렸던 후문입니다. 남편이랑 화해를 하고 잘 지내려고 했지만 미친 것 같은 불륜녀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죠. 당시 둘 사이에는 7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는 립슬라임에서 퇴출되고 사무실에서도 해고됐습니다. 웃긴 건 둘이 이혼하고 불륜녀는 새로운 애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참 뒤에 인터뷰에서 오호츠카는 이런저런 사생활을 얘기하다가 미래는 생각하지만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쿠란보는 그리고 최근 틱톡붐과 함께 재조명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따라하면서 사쿠란보 챌린지가 데이트했죠. 물론 그녀도 이런 재조명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 찌개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녀. 앞으로는 딸이랑 더 행복한 일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로 인력 스타에 오른 또 다른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가수 유이인데요. 그녀 역시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나 엄청난 히트를 치고 스물스물 기억 속에서 사라진 스타 중 하나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며 싱어송라이터의 기질을 보였던 유이는 집 근처 자주 가던 음반 매장에서 에이브릴 라빈의 렛고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타와 함께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렛고를 들으며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꾸게 됩니다. 평소 스트리트 라이브를 자주 봤던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가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음악학원에도 등록합니다. 가수가 너무 되고 싶었던 그녀는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결심하고 오디션을 보러 다닙니다. 그런 그녀의 결단력이 먹혔던 것일까요? 소니의 오디션에 참가해 2만대 1의 경쟁률을 뚫으며 심사위원들에게 만장일치로 만점을 받고 최종 합격합니다. 당시 탈락을 각오하고 유이는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부르게 해달라 라며 미완성곡이었던 아이노를 불렀습니다. 이 곡은 그녀를 가수의 길로 입문시킨 에이브릴 라빈을 의식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메이저 데뷔를 합니다. 다음 연도엔 그녀의 히트곡 굿바이 데이스를 선보였습니다. Goodbye days今変わり始めた胸の奥이 곡은 유이가 영화 태양의 노래에 출연하며 직접 불렀는데요. 애절하고 투명한 목소리가 돋보였죠. 암튼 이 영화는 흥행 수입 11억 원을 돌파하는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드라마판으로도 리메이크가 되며 당대 인기 스타였던 사와즈리 에리카가 주연을 맡았죠. 하지만 유이의 저 애절한 분위기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후 I Remember You를 발매하며 인기를 이어갔고 순조롭게 가수 생활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참 열심히 활동하다가 2008년에 갑자기 리프레시 휴가에 들어간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예정되었던 팬클럽 투어의 취소를 발표했죠. 다행히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돌아와 어게인을 발매하며 오리콘 1위를 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의 오프닝 테마를 기용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0년에는 나름 전성기를 찍었는데요. 글로리아, 투 마더 등 모두 1위를 기록했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죠. 소속 레코드 사장에게 매일같이 한계입니다 라고 비명을 담은 메일을 보내고 있었지만 일은 쌓여갔고 숨쉴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겐 드라마나 만화 등의 OST 요청이 많이 왔는데 해당 제작사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유이가 하고 싶은 곡을 선보이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찰이 이어졌죠.
그렇게 2012년 결국 활동 중지를 발표합니다. 피마른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그래도 음악이 좋았던 그녀는 스스로 멤버들을 모아 2013년에 플라워란 밴드를 결성합니다. 머리도 단발로 싹둑 자르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해갑니다. 밴드를 하며 공황장애 사실을 발표하며 요양도 하고 그렇게 그녀의 페이스에 맞게 음악을 곁들입니다. 2015년엔 건축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와 결혼했음과 동시에 임신 사실을 밝혔죠. 같은 해에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이혼 사실을 발표하고 그로부터 1년 뒤엔 퍼스널 트레이너와 재혼 사실을 발표합니다. 지금은 내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요. 작년엔 유이 메이저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미니 앨범 내추럴을 발매했습니다. 여기에 히트곡인 굿바이 데이즈, 체리 등 6곡을 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처음 광고를 받아서 넣어봤는데 이렇게 끝까지 다 봐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비디오를 후원해주신 서피샤크 VPN에도 감사드립니다.